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신사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사용 방법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일주일 때 천간의 관계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 오늘 병화가 신사일주의 병화를 보면 병신합을 하죠. 이렇게 병신합. 그럼 사중의 병화관이 천간에 나가서 드러난 거죠. 일지에 있는 게 투관돼서 나왔다는 것은 밖으로 관이 보여졌으니까 정당성을 확보한 겁니다. 출발은 일지에서 나온 거니까 개인적 성향이 우선하고 그것을 부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병화가 투에서 병신합했다는 것은 관성의 원래 특징이 밖으로 나가서 드러나는 것이고, 화의 관성이라 화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관성이니까 특징이 부합돼 있죠. 그런데 이제 사화를 보면 사중에는 뭐예요? 지장간에 경금이 있죠. 은금 겁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사일주가 관을 투해서 잘 쓴다는 것은 뭘 잘하는 걸까요? 이 겁재, 사중 경금, 겁재의 통제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신사일주가 병화관과 잘 합하고 있다는 것은 비겁을 겁재를 잘 다루는 건데, 관의 특징의 하나가 비겁을 조절한다는 뜻으로 비겁을 조절해서 재성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관리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에 아주 부합되죠. 비겁을 잘 다루는 명은 조직 생활을 잘합니다. 특히 관으로 비겁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재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이 말은 업무 분담하는 것, 인력 관리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병신합을 하게 되면 직중심의 명이 되고 직을 잘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신금은 사회적 직을 만들어가고 사회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정화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관살 혼잡이 되죠. 이런 경우는 상당 부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화라는 정관과 정화라는 평관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화에는 정화의 속성이 없죠. 오행으로 같은 화일 뿐입니다. 정화는 사화에 근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사일주는 일지에 사화가 있죠. 이건 겁재입니다. 오행으로 화가 강한 것뿐이지 여기에는 상당 부분 겁재적 불편함을 안고 있습니다. 정화가 그것을 어느 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죠. 정사일주가 겁재를 잘 다룬다는 것은 2개 이상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 일주보다 정사 혹은 병호, 이거는 겁재의 양인을 갖고 있죠. 병호일주들이 겁재의 양인을 잘 다루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그 시너지가 더 크죠. 그러나 리스크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명에서 비겁을 잘 다루면 사람을 잘 다루고 사람을 활용할 줄 알고 사람의 도움을 얻습니다. 이만한 명이 없습니다.
좋은 명은 재관이 아무리 좋아봤자 재관이 발달된 명을 쓰는 명만 못하다 이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명이 더 좋은 건데 겁재를 통제하지 못할 때는 이 앉은 자리가 뭐예요? 적이죠. 내 재를 건드리는 겁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명들은 재에 대한 감각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탁월하니까 또 잘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재에 대한 감각이 탁월하다는 것은 재를 인식한다는 뜻이죠. 재를 인식하니까 재가 보입니다. 옛날에 대우재벌의 김우중 회장은 한창 잘 나갈 때 세상 어디 가나 돈들이 굴러다닌다고 했습니다. 돈이 보인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서 돈 벌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재에 대해 관심도 갖게 되고 투자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집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아예 물에 안 갑니다. 그래서 재를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돈도 잃고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실현도 당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관살 혼잡이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뭘로 해결하냐? 수와 토로 해결을 합니다. 수는 뭐예요? 식상이죠. 토는 인성입니다. 수나 토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또는 조절이 되는지, 특히 신금은 뭐예요? 토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수가 왕하게 발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도 수가 아니면 토를 써야 됩니다. 그건 신금이 매금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매금도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매금되면 영역이 한정될 뿐이고 한정된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금이 매금되면 묻혀서 역할을 못한다 하는데 자기 영역만 잘 지키면 되고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천간에 임수가 있어서 잘 발현된다면 관살 혼잡을 잘 조절해서 쓰는 겁니다. 신사일주에 토가 개입하면은 관인상생이 되죠. 그러면 관의 영역이 정해진다는 뜻이죠. 토라는 인성이 무토의 인성으로 정해지면, 정인으로 정해지면 안정된 지간에서 업을 갖고 영역이 한정됩니다. 영역 밖으로 잘 나가지지 않는 것, 한번 정해지면 오래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하는 것, 바꾸는 것, 새로워지는 것이 어렵죠. 직이 아래에 있고, 이렇게 직이 아래에 있고, 업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직의 권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대신 한번 정해진 직이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러한 영역으로 한정이 된다는 얘기죠. 기토로 연결되면 관을 위한 직이 되죠. 저건 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직 중심에서 맞춰서 쓰는 것, 상당히 유동적이고 생산적 형태의 코드로 연결됩니다. 신사일주 입장에서는 기토를 더 편애합니다. 직을 위해서 빠르게 쓸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을 바꾼다든지 업의 변화를 요구할 때 수월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부분으로는 기토의 관인상생이 어울리죠. 토를 쓸 때는 토를 쓸 때는 수나, 목금, 기토를 쓸 때는 수나, 목금으로 어떻게 용도가, 일정 용도가 정해져야 됩니다. 수라는 식상으로 자기 영역이 형성되든지 목으로 관인상생의 조건이 부여되든지 금으로 신앙하든지 이런 조건들까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신사일주가 수를 보면은
식상이 경관하죠. 일지에 관이 있고 천간으로 인계수가 있다는 것은 관의 직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수는 식상이고 경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사일주 안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직의 권위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조건으로 연결하는 형태가 더 커집니다. 특히 임수 같은 경우 상관 경관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시도를 합니다. 자기 능력을 펼치는 시도를 한다는 말이죠. 여명은 일지의 정관이 남편이고 배우자 공인데 임수라는 상관이 발현되어 있다면 남편의 그늘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능력을 사용하고 쓰려고 하나 부딪힐 수 있죠. 이게 과거 같으면 소방 맞을 수 있으나 지금은 뭐예요? 시대가 변해서 박수 쳐줍니다. 나가서 돈 잘 벌어오세요 합니다. 시대의식이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바뀐 걸 의식하지 않고 상관경관하면 말아먹는다는 식의 통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관을 깨는 것이 인정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나라에 뭐라고 하든 자기 얘기를 하든 누가 뭐라 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잘 못하니까 문제지 정당하게 뭔가를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경관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신사일주가 자칫 자기 틀에 갇힐 수 있고 일지정관 때문에 자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식상이 있으면 자기 능력을 만들어 가니까 계속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목이나 토가 이렇게 있을 때 목이나 토가 잘 구비되어 있으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목이 있으면 상관경관에 재가 개입되는 거죠. 상관으로 새롭게 하는데 그거의 결과는 관을 보호하는 쪽까지 연결이 된다 이거죠. 생재로 가는 거니까 수생목, 목생화로 가게 되죠. 토가 있다는 것은 관을 보호하는 인성 입장에서 상관을 쓰는 겁니다. 목토가 없어도 지금 세상에서는 괜찮습니다. 관을 깨면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직장 때려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 이거죠. 뭐가 어떤 아이입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학 보냈는데 떡볶이 장사하려고 대학 갔냐 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어쨌든 목토가 있으면 타협됩니다. 당연히 관을 깨고 극복할 때는 굉장한 트러블을 형성할 수가 있고 그 트러블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탄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알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는데 알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깨고 나와야 됩니다. 깨야 새로워집니다. 역학 공부도 전에 했던 공부들을 깨야 새로워지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자기 성을 잘 쌓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에 갇히고 조금 있으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새로운 성을 쌓으려면 부수해야 합니다. 다 깨고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게 귀찮아서 안 하면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집을 만들려면 지금 있는 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자기 성을 지키고 만족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또 개수식신을 만일 쓰게 되면 신사일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수 상관보다 변수가 더 큽니다. 타협적 요소가 있어서 변화하고 바꾸는 거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형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기존 곳을 끌고 가지도 못하고 신금한테 개수는 신금의 능력을 부여하는 신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개수가 윤한다면
신금을 만들어내는 조건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신금이나 경금은 임수에 의해서 능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